자, 이제 그 비함적 신념을 재구성하는 방법 중에 자신의 무의식 신념을 점검하라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제 작업을 해보셨어요. 하셨던 것 중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자신의 무의식 신념을 점검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그 코칭하면서 그 돈에 대한 코칭이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제가 만난 고객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좀 돈 많았으면 쉽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돈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 신념을 점검하다 보면은요, 돈에 대한 이중적 생각으로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그냥 확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랑 잠깐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돈이란 정체성은 뭘까요? 돈이 뭐죠? 화폐의 단위죠. 네. 화폐 하면은 우리는 교환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세요. 돈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생명의 수단이다. 생명의 수단이다. 네. 돈은 그 교환수단이나 화폐 가치를 뛰어넘어서 뭔가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돈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사람은 아니지만 돈이 만약에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는 생명의 수단이야 이렇게 봐주면 얘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지. 그러면 얘가 나랑 친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친해지겠지. 그러니까 돈은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돈에 대한 나는. 돈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은 소유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관리자. 관리자예요? 소유자예요? 이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리 방식이나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돈에 대해서 나는 소유자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 쓰질 않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관리자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하겠죠. 자, 그럼 관리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관리자라고 했을 때 관리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원칙. 그죠? 관리 원칙.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잘. 필요한 거세요. 응? 생명을 살리고, 그죠? 관리 원칙이니까 생명을 살리고 베풀어야 돼. 베풀기.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잘 베풀면 여러분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친구에게 밥 사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건가요, 아닌가요? 살리는 거지. 친구가 배고파 하는데, 그죠? 밥 한 끼 사주면 되게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이 돈이 쓰여졌을 때 생명을 살리겠구나 하면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마약 사고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락, 육회, 뭐 잠깐의 즐거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돈을 그러면 최소화로 해야겠죠. 전혀 안 쓸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쓴다 해도 최소화하고, 만약에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많이 흘러올까요? 이렇게 쓰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흘러오겠죠. 그렇죠. 많이 썼으니까. 나한테 많이 흘러오면은 나한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까요? 덜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지지. 조금 흘러오면 조금 떨어지는데 많이 흘러오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을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첫 기억, 돈에 대한 여러분의 첫 기억 있죠?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여러분의 첫 기억 뭐였죠?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 하면은 첫 기억이 뭐예요? 세뱃돈. 세뱃돈 생각나요? 세뱃돈은 어렸을 때 세뱃돈 얼마 받았어요? 1,000원짜리 아, 1,000원이요? 58년. 그럼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 받았는데. 네, 굉장히 나 동전 받았던 기억이 동전 있거든요. 받았어요. 네, 우리 같은 세대네요. 저 동전 받았던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동전을 받았어도 되게 해피했죠. 왜냐? 평소에는 여러분이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만 해도 시골에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크레파스 사야 된다고 돈 달라 그러면 엄마가 계란을 한 3개 이렇게 싸줬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런데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계란을 갖다 주면 또 바꿔줘. 희한한 일이죠. 그때는 바꿔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 안에 돈 하면 돈은 없다. 혹은 부족하다. 네, 불편하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못 준다. 돈 없으니까 아껴 써라. 돈 없으니까 뭐 어째라. 이랬어. 네. 그쵸?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은 부족한가요? 돈은 어떤가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한없이 부족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진실은 뭔가요? 돈이 진짜 부족한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돈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내 거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정답 아니야. 내 호주머니에 없는 것일 뿐이지? 네, 세상에 돈은 많지. 많아요. 세상에 돈은 엄청 많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컨셉, 돈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기 어떤 생각들이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은 부족하다. 사실 우리 경제학 원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 배웠는데 경제학이 뭐하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경제학은 부족한,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을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재화와 용역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자체가 컨셉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재화와 용역이 과연 제한되어 있나요? 자, 예를 들어보죠. 석유 자원이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앞으로 향후 뭐 예를 들면 50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매장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 시절.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더 깊이 팔 수 있는 사람들의 창의성에 의한 더 깊이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전에는 지하 예를 들면 1km 정도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유한한 어떤 그것의 한계였다면 2km, 3km를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더 무한히 많은 자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재화는 무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재화라고도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대체 에너지들이 지금 오늘날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란 인간의 창의성의 한계가 재화의 한계지 물리적으로 뭔가 재화가 한계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자, 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은 풍요롭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풍요로운 돈이 여러분한테 흘러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단 돈은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네. 돈은 일단 풍요롭다 이런 생각을 딱 전제하고, 자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노동을 들여서 하니까 노동 수입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노동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걸 되게 고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노동을 들이지 않고 버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네요. 여러분의 노동을 1도 들이지 않았는데 돈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1도 안 했는데 돈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불노동 수입이라고 해요. 불노동 수입. 그걸 다른 말로 불로수입이라고 해요. 불로소득, 불로수입.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 하면은 뉘앙스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쁘지. 그런 돈은 벌면 안 된다.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과연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불노동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노동 수입이 여러분한테 안 오는 거예요. 네. 불노동 수입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시내에 어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오셔서 들었어요. 모 주지 스님. 그 맞아요 소장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연로하신 그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만 보면 주지 스님 왜 일을 버리지 않으세요? 빨리 스님이 일을 하셔야 제가 모아놓은 돈을 좀 기부하고 마음 편하게 갈 텐데요. 이러더라는 거지. 근데 스님은 그러면 왜 그 일을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대학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좀 바빠서 의미 있는 일을 못 하고 있지,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이런 보살님들이 수도 없이 깔렸다는 거야. 그럼 이 보살님이 이 스님이 이분이 평생을 통해서 땀 흘려 번 이 돈에 대해서 일이라도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이분한테 막 주겠다는 거야. 이게 불노동 수입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왜 그런 돈이 이분에게 몰려올까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순수해요?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일 거예요? 순수하죠. 의도가 굉장히 순수하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의도가 굉장히, 누가 봐도 의도가 순수한 목적이나 의도를 여러분이 품어보거나 꿈을 가져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 집 어떻게 할까, 차 어떻게 할까, 이런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꿈을 꾸고 있으니까 불노동 수입이 안 오고 있을 뿐,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의도가 순수하고 좋은 그런 목적을 갖기만 한다면 불노동 수입이 여러분한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니까요. 자선단체들이나 여러 기부단체들 보세요. 그들이 의도가 순수하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돈 버는데 일도 기여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떨어질 때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떨어질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별똥별이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떨어져요? 휙 떨어져요? 휙 떨어지죠. 휙 떨어지지.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맞죠? 맞죠? 네. 여러분은 그런 꿈이 의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정말 이것만큼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 그래서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꿈.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의도를 세운다. 의도를 세운다. 근데 그 의도는 어때야 된다? 순수해야 순수해야 된다.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하고 그럴 듯한 순수한 의도여야 된다. 근데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의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